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2025년 5월 27일 화요일 전일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23일 새벽에 원자력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시 장이 시작하자마자 대부분 원전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온 후에 단기적인 과도한 또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다음 거래일에 바로 이렇게 조정이 나왔었죠. 근데 이때 이제 제가 원전주는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날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드린 다음에 어 이제 전일이죠. 전일 이제 장 시작과 함께 좀 약세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음봉은 살짝 좀 밀렸다가 5분도 채 안 돼서 강하게 상방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한택도 있고요. 보시면 한택도 이렇게 좀 밀리는 척 하다가 좀 일진파워도 그렇고, 그리고 또 뭐 수산 인더스트리, 뭐 많은 종목들이 다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뭐 밀다가 이제 양봉을 채워주고, 그래서 종목들 흐름을 보시면 일단은 뭐 이러한 흐름이었고, 그래서 이젠 그 외에 이제는 뭐 이 종목과 이제 아스코가 얼마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 관련주들이 수급이 좀 굉장히 좀 강했다. 뭐 보면 뭐 제약바이오 중에서 비만 치료제가 좀 많이 보이긴 하는데 그 외에 이제 또 뭐 화장품 관련주도 눈에 띄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수급이 좀 제일 강하게 들어왔던 원전주가 좀 확실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아스코를 앞두고 이제 기대할 만한 그런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강한 상승을 보였다. 그래서 이 두 섹터가 굉장히 좀 주도가 강했고, 그리고 그 외의 종목도 약간 오합지주 형태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살짝 좀 혼란스러움을 좀 많이 느끼지 않으셨을까? 왜냐면 장세 자체도 보시면 거의 뭐 600 종목 상승이면 1000 종목 하락이잖아요. 코스닥 기준으로. 그러면 시장 흐름이 그다지 좋은 흐름은 아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원전 관련주들이 수급이 이렇게 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최근 주도했던 섹터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신은 분위기였다. 이렇게 설명 드릴 수 있겠다. 그래서 장세는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좀 집중이 많이 되는 형태였잖아요. 그래서 보면 피코그램은 좀 단골 종목이었는데 이제는 좀 쉴 것 같고, 보니까 흐름을 보니까 좀 쉴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피코그램이나 뭐 에너토크나 좀 과도해요. 단기적으로 좀 너무 과도하게 또 수급이 들어왔고, 또 억지 수급이 좀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추가적인 시세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저는 이런 종목들보다는 뭐 일진 파워도 있고 수산 인더스트리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종목이. 뭐 이런 종목들도 뭐 나쁘지 않아 보이고, 근데 대표적인 종목을 제가 뭐 단기적으로 나는 한번 원전 관련주 먹어보고 싶다 하신다면 저는 한신기계 하고요, G2파워를 봅니다. 한신기계 G2파워는 금일도 한번 나올 수 있어요. 뭐 안 나오면 뭐 됐고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현 구간에서 추가 시세가 세게 나와줄 수 있는 형태인 건 분명해요. 모양이 5일선을 잘 잡고 있고 5일선과 이격이 좁혀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살짝만 세력들 입장에서는 살짝만 수급 집어넣어도 나쁘지 않거든요. 모양이 나쁘지 않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면 뭐 피코그램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잖아요. 같은 그 섹터라 하더라도, 물론 뭐 저시총주이기 때문에 512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볍기 때문에 올라가는 측면도 있겠죠. 뭐 에너토크도 그렇고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래서 한택 같은 경우도 금일 뭐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지만 한택은 4,300억입니다, 시총이. 그러니까 꼭 시총이 뭐 높다고 해서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낮으니까 또 가볍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은 가능해도 높다고 해서 무조건 큰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해석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저는 일단 뭐 한신기계도 시총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1163억이면 원전 관련주 중에서 높은 편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한번 수급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다. 다만 얘보다는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G2파워가 좀 더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G2파워는 최근 흐름을 봤을 때도 물론 뭐 시총이 1,800억 규모인데 그래도 한 방 나오고 추가적으로 또 세게 안 나온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과거의 흔적을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5일선을 이렇게 타고 있으면 한 방은 뭐 한두 방은 좀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이젠 갭이 높게 스코 쳤을 땐 조정이 나오는 형태고, 그래서 지금은 어,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한번 스코 친다면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이렇게 장대한봉으로, 아니면 뭐 옆으로 시간을 5일선 타면서 시간을 좀 끌다가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 뭐 내일 바로 나오면 좋은데 이번 주 내지 다음 주 흐름을 본다면 한 번은 상방으로 쏟고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얘뿐만 아니라 다른 원전 관련주들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원전 관련주는 한식이계, 지토파워 두 종목을 좀 본다,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내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웹캡시 좀 아쉬워요. 웹캡시는 제가 제 3차 대선 토론을 보고 좀 실망을 했는데, 왜냐하면 정책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뭐 일자리라든지 세종시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저출산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분야를 좀 다룰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분야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정치적인 분야라서 아무래도 뭐 후보를 검증한다는 약간 진짜 무슨 그런 자리인 줄 알았어요. 저는 너무 막 서로 후보들마다 네거티브가 그냥 빗발치니까 저는 그냥 좀 실망을 좀 하고, 그리고 또 내용이 뭐 그러니까 그런 거에도 또 실망을 했고, 또 이제 정치적인 내용이 안 나와가지고 제 생각대로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한데, 흐름을 그냥 차트 베이스로 본다면 웹캡신이 여기서 끝나지는 않는다. 두 번 연속 양봉 나서 한 번 강하게 치고 올라올 수도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개종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5일선 잘 타고 있잖아요. 21선 돌파도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한 방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미 상승이 나온 종목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마셔라. 그냥 적당히 매도하시는 전략이 좋은 거고요. 그리고 또 일자리 관련주도 아쉬운 감이 있어요. 원티드랩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티드랩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오픈룰에 비해서는 오픈룰이 뭐 금일은 제일 강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상방으로 가다가 이렇게 밀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픈룰이 이미 시세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다른 일자리 관련주들이 추가 시세가 나올 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좀 품을 수밖에 없다. 여전히 저는 원티랩이 차트 흐름은 좋거든요. 상승이 나온 조각이 없잖아요. 그리고 얘도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오픈룰이 벌써 나와버렸네.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원티랩은 종목을 누군가 추천을 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개인들이 많이 잡아버린 거지. 개인들이 많이 물리다 보니까 원트랩은 수급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세력이 더 밀어버리자, 개인들 물량 받아먹을 때까지. 약간 그런 식인 것 같아 지금. 그냥 개인들이 세력들이 그 허용하는 물량보다 많이 들고 있으면 세력들은 다 알아요. 지가 연동하는 증권사에 부탁해가지고 다 뛴단 말이에요. 매팩처럼. 게임으로 친다면 핵을 쓰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 물량이 일정 떨어져 나가면 자기네들이 이제 떨굴 수 있는 자기네 물량으로 좀 가져가다가 개인들이 이제 허용하는 물량 이내로 이내에서 자기가 원하는 물량을 매집을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올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허용치를 자기네들이 원하는 물량을 다 못 모으고 자기네들이 허용하는 물량치를 넘겼다, 개인들이. 그러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관련주는 그냥 보지 마세요. 아셨죠? 일자리 관련주는 그냥 보지 마셔라. 차라리 저출산 관련주가 더 좋아요.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제 300일선 부근까지 거의 밀렸고 거의 바닥까지 밀린 거거든요. 그 아가방 컴퍼니도 모양이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꿈비가 사실상 대장주잖아요. 맞죠? 꿈비. 꿈비는 뭐 항시 말씀드리지만 12 물량 때문에 이 전환사채 물량이 이젠 금일도 나와요. 금일도 거의 30한 5만 주, 6만 주 나오는데 한 주당 7,944원으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린 이유는 12 물량에 이젠 12 가격이에요. 전환 가격이 한 주당 7,944원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춘 거죠. 이 말은 7,944원으로 그 주식을 전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그냥 원금과 이젠 원금 플러스 이자를 포기하면서까지 이제 주식 전환을 했다라는 거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이젠 금일도 주식 전환돼서 나오잖아요. 7,944원. 그러면 투자자 이젠 그 전환사채 투자를 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마무시하게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자를 예를 들어 가지고 2% 3% 받는다고 설정해서 이자를 계속 받을까 아니면 이제 주식 전환을 할까, 어느 쪽이 더 이득일까를
딱 해서 이제는 주식 전환하는 게 이득이겠다 싶어서 했더니 7,944원 이하로 밀렸네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근데 웃긴 거는 12 전환하는 그 양반들이 세력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12 물량이 여태 나온 12 물량이 굉장하거든요. 충분히 주가 조작을 하고도 남을 만한 물량이다. 그래서 보통 12 물량이 많을 때는 바로 매도 물량이 나오진 않아요. 물론 지금 매도 물량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전환가에 이한데 지들이 손해보고 팔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더 밀리면 추가 매수하면 됩니다. 전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7,944원 이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가다가 7,944원 이상으로는 올려요. 그리고 전환사채를 물량이 많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받고 매도 물량 안 내고 계속 받고 매집하다가 옆으로 기면서 급등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많고 기본적으로 전환사채 물량이 이제 전환가 이하인 종목들은 이렇게 밀다가도 여러 차례 이렇게 상승 나오다가 또 조정 나왔다 상승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갑니다. 왜냐면 그 수많은 물량을 웬만한 시세로는 쉽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많은 물량을 뭐 처리를 한다. 그러면 한번 뿜다가 일정 물량 떨구고 한번 뿜다가 일정 물량 떨구고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전환가의 물량 이제 전환가액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충분히 매수할 만한 근거가 됩니다. 일단 뭐 저출산 관련주도 뭐 어쩌면 대장주격이고 스토리랑도 맞물리고 전환가액 이하이기 때문에 현재는 저평가 구간이고 차트 베이스도 크게 부담이 없고 그대로 반납했잖아요. 시세 나온 그대로 첫 상한가 시초가 이하로 이제 출발선이라고 하죠. 그냥 출발선 이하로 그대로 반납을 했다. 출발선 이하로 그러면 종목이 리셋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상방으로 한 방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꿈비는 이제는 그 다른 좀 보지 마시고 꿈비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꿈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A프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실적 우상향 시초 어쩌면 실적 우상향의 초기 구간이다. 이제 실적이 이제 좋아지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악재라는 긴 터널 지나가고 이제는 긴 터널 지나가는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면 이제 차트 베이스도 많이 밀렸죠. 이렇게 많이 밀리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활동하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 배터리 업체들이 보조금을 못 받는다. 약간 그런 제스처, 보조금 폐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1년 이젠 어쨌든 이제 그 기한이 1년 단축시킨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6년간은 걱정이 없다는 소리예요. 2차 전지. 그래서 바닥을 찍었다.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찍었고 뭐 흰보 내지 뭐 상승 뭐 이렇게 뭐 앞전 고점 돌파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옆으로 뭐 흰보하면서 천천히 우상향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뭐 단기적으로 뭐 바로 한방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좀 끌고 가셔라. 왜냐면 지금 장세는 섹터들이 순환하잖아요. 한 섹터가 강하면 다른 섹터는 좀 잠잠해하는 그 시장이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유하셔서 좀 갈만한 종목이 어차피 간다 생각하는 종목은 매도 마시고 웬만해서 보유하셔서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마치 파인메딕스처럼 파인메딕스 아직 보유하고 계시죠? 이 종목은 예상대로 수급이 강하게 나오고 있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만약에 금일 음봉으로 단다. 그러면 만약에 없으신 시청자님들은 매수해 볼 만해요. 왜냐면 당일날 이제 금일날 바로 앞전고점 돌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음봉 모양으로 된 다음에 다음날 앞전고점 돌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이 종목도 이 부분에서 좀 아쉬웠잖아요. 맞죠? 먹고 만약에 혹시라도 기다리신 시청자님들이 계셨다고 한다면 결국은 더 크게 먹는 거죠. 수급상으로. 그러니까 요즘 세력들이 하는 행태가 웃겨요. 굉장히 좀 웃깁니다. 그래서 A프로도 같은 걸로 보는 거죠. A프로가 만약에 이렇게 가서 저는 상방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사실. 근데 안 가고 또 저점이 깨트린다. 그래봐야 이제 바로미터가 61선하고 121선이거든요. 이 지점에서는 지지를 받겠죠. 그래서 저점 깨트린 척 하다가 다시 살려가지고 강하게 상방으로 갈 수도
있다. 얘뿐만 아니라 뭐 얘도 그러겠죠. 세아메카니스도 물론 저는 이런 형태의 오일선 먹고 오일선 살짝 무너뜨렸어. 근데 전 금이 오일선 먹는 형태로 나온다고 보거든요. 작게 나와서 뭐 서서히 이렇게 올리는 형태로 간다든지, 아니면 금일 바로 이렇게 뭐 세게 나온다든지,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여하튼 뭐 이런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하는데, 혹시라도 또 저점을 깨트렸어 의도적으로. 그래도 매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트려도 웬만 하방으로 세게 밀 자리가 없어요. 오히려 지지받고 상방으로 한 번 더 튈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파이메덱스를 좀 보여드린 것처럼,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어요. 내용이 이슈가 막제가 다 이제 나가리가 됐고, 이제 호재만발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좋게 보면 됩니다. 왜냐면 2차전지 관련주들 하도 요즘은 계속 우회한 흐름을 치니까 투자자들이 관심을 안 갖는 거죠, 솔직히. 호되게 당했으니까. 자꾸 이 매수에도 또 밀리고 하니까 2차전지는. 근데 2차전지 관련주는 한번 이번에는 좀 세게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메가터치도 뭐 금일 5일선 깨지고 다 비슷해요, 흐름이. 금일 의도적으로 좀 미는 격인데, 이해가 좀 안 되지만 그러려니 해야죠. 결국은 상방으로는 저는 좀 강하게 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이프로하고 세아메카니스, 특히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강하게 상방으로 갈 수 있는 만큼 차분히 좀 기다리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웍스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쭉 밀다가 어때요? 저점을 높였죠. 계속 저가선을 깨트리고 이렇게 가다가 드디어 저가선을 좀 높이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물론 시작가가 갭상승이었기 때문에 매수를 못하신 시청자님들이 상당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렇게 밀렸다 다시 전일종가로, 그럼 매수하셔도 됩니다. 큰 시세가 안 났잖아요. 그래서 뭐 20% 이상 시세가 나온 다음에 밀린 형태면 당연히 따라붙으면 안 되죠. 이렇게 크게 나오면 따라붙으면 안 되는데, 소폭의 상승에다가 바로 보합권 이하로 밀렸으니까 이런 종목은 이런 형태는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금일은 투자 주의도 없어집니다. 전에 투자 경고 딱지, 투자 주의 딱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금일은 투자 주의도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세력의 어차피 금간원의 이제 관리에 일정 벗어났기 때문에 세력들이 다시 한방 상방으로 좀 끌어올리지 않을까,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심지어 이 종목이 만약에 저가선을 깨트린다, 한 번 더 이탈한다, 그래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보통 유상증자를 발표한 기업들의 특성은 이렇게 갭으로 나와요. 발표를 하면 갭하라고 나오다가 이렇게 밀어요. 밀다가 권리락 전에 한번 슈팅 강하게 나온 다음에 또 밀어요. 그러니까 권리락 때 어떻다? 갭까지 메꿀 가능성이 좀 커요. 권리락이 이제 다가오면. 권리락 기한이 7월 10일인가 그래요, 이 기업은. 상장일이 8월 달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종목을 길게 끌고 가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다만 유상증자 물량이 나온 후에 또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부터 매수하시면 손해볼 가격은 아니다. 유상증자 받을 생각으로까지 간다면 더더욱 손해볼 가능성은 적고요. 그래서 현재는 일단은 한번 유증 발표를 해서 깼으니까 일정한 반등 흐름을 한번 나와줄 거다. 권리락 이전엔 한번 나와주고 이렇게 또 그대로 또 반납하는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먹기 위해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한 방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금일은 투자주의가 사라지기 때문에 한번 상방으로 나와도 할 말은 없는 자리인 만큼 좀 끌고 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7월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유증 기준일이 7월 10일이에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다음 달까지는 좀 한번 지켜보셔도 나쁘진 않다. 그래서 좀 끌고 가시는 생각으로 좀 가져가십시오. 시세가 바로 안 나오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일은 종목을 제가 최근에 추천드린 OSP를 가져왔습니다. OSP는 제가 이때 말씀드렸죠. 5월 19일 말씀드린 다음에 한번 슈팅이 강하게 나왔으니까 이때는 매도하셔도 되는 거죠. 시초가에. 단기간에 갭으로 10% 줬으면 당연히 매도하시는 게 맞죠. 못하러 들고 있습니까? 왜냐면 여기 바로 고점도 넘길 수는 없어요. 바로 이 앞전 고점 넘기는 거는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이 형태에서는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갭이 너무 무리하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어때요? 도지형 형태로 또 매수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그래서 내일 보합권이다, 정의종가라고 한번 진입해 보시고 어떻다? 좀 끌고 가 보시는, 한방 나올 때까지 좀 끌고 가 보시는 전략으로, 끌고 가는 전략으로 나아가시면 크게 무리는 없어 보여요. 요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급적으로 빠른
그 반응을 바라면서 매매하시면 안 돼요. 좀 느긋하게 매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결국은 이 구간에서는 상승이 한번 나오겠지라고 생각이 들면 나올 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부담 없는 가격에 샀잖아요. 우리가 뭐 여기 가격에 산 것도 아니고 이 가격에 산 것도 아니고 위에서 사서 물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내려갔고 아래에는 뭐 121선 그 다음에 61선의 지지선을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 종목 상방을 한번 가도 할 말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SP 단기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 못 해드린 게 있나? 없죠? 네, 영상은 여기서 또 마치겠습니다. 정리해드리고 마쳐야죠. 그래서 금일 뭐 원전 관련주를 본다면 한신기하고 G2파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 3차 토론에서 나올 만한 내용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지역 화폐라든지 뭐 세종시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뭐 일자리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요양품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안 났기 때문에 따로 국밥일 거다. 그 중에 이제 꿈비라는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고 부담이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에 뭐 에이프로, 세아 메카닉스, 크라우드웍스는 좀 보유하셔도 무리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금일 추천주로는 OSP를 또 말씀드렸습니다.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